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대장동, 엄마, 이중생활입니다. 먼저 엄마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0월 30일 방송된 방과후 설렘 프리퀄 오은영의 등교 전 망설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가 걸그룹을 꿈꾸는 83명의 엄마로 나선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연습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디션 하는 내내 내가 엄마야, 사실은. 엄마가 이제 새로 생겨서 너무 든든했어요. 랩쌤이 있어서. 랩쌤이요? 오, 예. 오은영입니다. 랩은 너희들이 가르쳐줘야 돼, 엄마를. 앉아.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 나 원래 자신감 만빵이야. 대체 넌 나 왜 평가해? 잘라서. 네. 대체 넌 날 왜? 대체 넌 날 왜 네, 평가해? 악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대체 넌 날 왜 평가해? 네. 맞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 현이도 연습생이었지? YG? 네. 얼마 동안 연습생이었던 저는 거지? 작년 7월쯤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3, 4월 달쯤에 그랬구나. 이미지가 안 맞아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맨날 회사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패턴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소속감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회사가 없다는 그런 허전함.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자기 내면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긴 레이스에서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야. 자, 랩반! 파이팅! 방과후 설렘의 프리퀄 방송, 오은영의 등교 전 망설임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오은영 박사님 섭외 정말 잘한 듯. 어린 나이에 연습생 생활하느라 다들 멘탈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흥행하든 못하든 응원하고 싶네. 어떻게든 자극적인 서사 만들려고 안달인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원하고 싶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탄생이 반갑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신분은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 상담을 그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칭찬을 보내고 싶고요. 특히 이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밤새워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2, 3주 안에 몇 년 동안 댄스를 하는 만큼은 어려울 거야. 그건 또 받아들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까지 버티는 거야. 최선을 다해보고. 자. 다만 엄마와 딸이라는 가상의 모녀 관계를 씌움으로써 이미 전문가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오은영 박사가 그냥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위로나 조언밖에 해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굳이 모성이란 관계를 놓지 않아도 이 아이돌 산업 안에서 어른으로서 미성년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만 보여줬었더라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친절하지 못한 프리퀄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볼 때는 오은영 박사님이 케어하는 부분이 이 중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돌을 키워내고 그 뽑는 그 과정이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목표 같은 게 좀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프리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하고 기획적인 측면은 좋았는데 내용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내 어떤 예고편, 속편을 의미하는 이 프리퀄 장르를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본다라는 게 좀 일단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컨텐츠를 편집을 해서 지상파에서 공개한다라는 것도 이 MBC가 그동안 이 미디어 환경에 얼마나 잘 고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과거에 컨텐츠 제작에만 몰두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유통 플랫폼 이런 식으로 좀 더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장동입니다.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10월 26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심층 취재했는데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간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해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민간자산관리 회사입니다. 화천대유의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6명. 그중 일부 직원들의 쟁쟁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의 부회장은 과거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입니다. 시청자들 잘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드리는 거야. 여기다 이름만 올려놓으면 600만 원을 준다 그랬잖아. 최윤길이가 그런 얘기는 해준 거야.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계 유력 인사 10여 명과 정치인이 화천대유와 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 한국일보 법조 출입 기자로 김만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때 아는 사람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한 인물로 김만배 씨가 지목됐습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곽상도 의원이 그만둘 무렵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부각되는 인물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띄워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정말 인맥 관리 하나만은 철저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공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민간 개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남욱인 이름도 없고 회사명도 없는 거야. 내가 지원하러 오면 받지도 않아. 근데 통장에 찍힌 걸 보니까 천화동인 4호로 찍혔어. 화천대유가 쓰는 그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저는 대장동 관련된 법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이들은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투자처를 지정해서 돈을 맡기는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을 이용한 겁니다. 이례적인 사업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3,4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무려 180대 1이 넘는 경쟁을 거쳐서 땅을 매입한 다른 시행사들과는 다르게 화천대유는 우선 계약으로 경쟁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게 산 땅에 화천대유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요. 총 분양대금에서 택지를 사는 데 든 비용, 건설 시공비 등을 제하고도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은 3천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천대유가 처음엔 A1, A2, B3 블럭입니다. 이 3개 블럭에 대해서 수익을 너한테 다 줄게.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애초에 수익을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했고 자본을 댄 재벌가는 손쉽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들과 이익을 챙긴 사람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금 흐름을 심층 취재한 보도였는데요.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검사는 청렴할 거라 생각한 나의 순진함, 법을 수호한다는 자들이 서민의 눈물을 빼고 있었다니. 보면서 한숨만 나오네요. 제2, 제3의 대장동을 만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장동,
말들만 많았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곳이 없었는데 PD수첩 덕에 그나마 잘 이해하게 됐네요. 늘 응원합니다. 이처럼 대장동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해 분노하는 글과 함께 복잡한 사건을 잘 정리해준 PD수첩을 응원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PD수첩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언론사마다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달라서 사건이 조각조각 나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을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PD수첩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좀 좋은 취재를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도시가 계획부터 이렇게 설계 통해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면 PD수첩을 정주행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보면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서 봤을 때 정보 과잉 현상, 정보 편식 현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보 소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 뜻과 좀 맞는 정보들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PD수첩 보면서 이번에 공영방송 저널리즘이 이런 정보 과잉 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잘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장동 이슈의 전모를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설명했던 것 같고 CG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고 나레이션도 차분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돼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정보 전달에서 굉장히 우수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하게 사실 보도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속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 준 게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에 대한 인터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이거 무슨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반 땅값에 반도 안 되게 후려쳐다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거 그냥 몇천 원씩 저희끼리 돈 잔치하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 복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깊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잘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의 가장 큰 기저에는 그 지역 개발 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결국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지역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엔 원주민도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발 담론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진짜 이 이슈를 통해서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생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0월 26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4년차 회사원 최성은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 강의를 듣는 등 열정 가득한 이중 생활을 통해서 깊은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팀원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지원 팀에는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영업지원 팀은 저 혼자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부서인데 저희가 막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서 어왕창 성장을 하게 된다면 지원 파트 업무도 계속 충원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사업 부서구나. 네, 맞아요. 일이 많을 거야. 아마. 저게 뭐예요? 왜 신규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도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아, 주문 능력이었어요. 저희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몰이 진짜 거의 한 20개 정도 있어서 네. 각 몰별로 제가 다 취합을 해요. 아마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 저를 통해서 출고된다고 생각하시면 출고 업무를 완료해야 구매자들한테 물건이 배송되기 때문에 제품이나 개수를 진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팀원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 업무를 하다가 실수가 났다. 그러면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독박이에요, 독박. 사실은 훨씬 이전에 출근을 했거든요. 아, 홈쇼핑. 아까 홈쇼핑 지원 업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아침에. 협력사분들이 DP를 예쁘게 해주셨는지 수량은 다 맞게 세팅을 해주셨는지 열심히 체크. 아, 이제 보고하라 그러는군요. 전번 방송보다 실적이 조금 상향된 편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오늘 1번도 이제 매진 쳐서 구성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침부터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요. 푸르륵 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빨리 주세요, 제발. 제 급한 마감 업무는 어느 정도 처리를 했고요. 전 이제 퇴근할게요. 가신다면서? 저는 미디어 경영학과 21학번 새내기 최성은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에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승진에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고졸 사원과 대졸 사원의 승진 체계가 아예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채우고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취업을 하고 회사 조금 적응하며 대학을 다녀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딱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합니다. 네, 댓글 살펴보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네요.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좋은데 너무 힘들까 봐 모르는데도 안쓰러운 마음이네요.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라는 반응과 함께 과도한 업무 속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또 초심을 다잡는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최성은 씨의 모습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좀 고뇌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령 저는 그 칸막이로 이루어진 이 직장의 정형화된 그런 환경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나름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좀 잘 발휘를 하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품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키보드라든지 스트레스 풀리게 하는 소품들 그리고 스티커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겠다. 그리고 좀 개성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가지 않고 회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 MZ세대 직장인들은 저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키워드가 이중생활인데 저는 대학생의 모습은 사실 좀 보기 어려웠어요. 물론 이 코로나19로 대면 강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학업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걸 극복하는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없는지도 조금 더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건 분명히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소화하고 계속 일하는 내내 본인이 결제까지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수 금지를 이제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일을 하는 모습에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웠던 점은 아무튼 출근이 이 최성은 씨를 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최성은 씨를 욕심쟁이 이런 해시태그로 포장하면서 아, 너무 열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건 열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2인분의 노동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게 되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좀 더 고민하고 접근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재 위원이 얘기한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 회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본인의 영업 지원 혼자 그 팀을 운영하고 있고 홈쇼핑 업무까지 하느라고 2인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이 일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긍정하고 말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송에서 이런 열정과 부지런함을 계속 칭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그것이 일종의 디폴트 값이 되죠. 결국에는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불평분자가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자의 권리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까지 좀 더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직장 생활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요즘 시대의 다양한 밥벌이 소개와 더불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아무튼 출근이 되기를 바랍니다.